안녕하세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최명순입니다. 네, 오늘 저녁은 저랑 오늘 함께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업 설명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아마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아마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고정관념이 좀 심한 편이에요.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요. 가감하거나 용감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사업이 직접적으로 왔으면 제가 선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배우자 이몽준 사장님으로부터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먼저 얘기하고 사업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가장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못했던 행동이나 소심해서 못했던 행동들이 이 안에서 좀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아메이를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아는 것들이 많아지죠. 지식도 많이 생기고 보는 것도 많이 보고 듣는 것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게 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자기 발전 이런 거에 대한 만족 충족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좋은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단순히 아는 게 많은 것과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랑 가슴으로서 이해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씀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마음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이 정신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요. 이 가슴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머리로도 이해하는 게 많아지고 즉 이 머리가 이해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좀 여유가 생겨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내가 많은 것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배려할 여유가 없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내가 뭔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삶의 질을 높게 만들어주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그런 변화가 있는 걸 봐서는 저는 돈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인 여유, 이 아메이 사업으로부터 여유가 생긴 걸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여건으로 좀 어떤가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힘들어 하세요. 근데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이 바뀌어 놓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제일 먼저 바뀐 게 인사법이에요. 우리 지금은 악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진료까지 드라이브 스루로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브 픽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쇼핑해서요. 전달을 받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게 공연하는 사진이에요. 차 안에서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다음 이거는 아이들 입학식이에요.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내리죠. 요새는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입학식도 하고 대학생들은 또 온라인으로 한영식을 이렇게 해요. 요번 2020년 대학생 신입생들이 가장 좀 안타까워요.
캠퍼스를 누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고해성사하는 사진이에요. 자, 이게 과연 고해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낯선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조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언컨택트. 이제는 이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세요. 비접촉, 비대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언택트 시대에 넘어서 온택트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들 하셨어요. 사람하고 사람의 연결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기업이 만나지 못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꽤 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기업의 연결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요 빨리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 온택트가 두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온택트는요 온라인으로 연결이 하나 더해진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온택트는 새롭게 태어난 문화가 아니고요 이미 존재했던 방식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쿠팡에서 상품 같은 거 구매하시죠? 배달 앱으로 주문도 하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 그리고 은행 업무도 보고 투자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언택트 문화 속에서 온택트 문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존보다 더 많은 문화를 가져오고 있고 지금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는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정착을 하고 있고 있죠. 자, 아이들 다 온라인 수업 하시지 않나요? 이미 많이들 적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온라인 수업이 초등학교 1, 2학년은 잘 적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저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다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도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죠. 새로운 문화는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대학이 있었죠? 이 온라인으로 사이버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등록금도 굉장히 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보다 못하다는 인지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사이버 대학이 낫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대면으로 했을 때는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인 상태에서는 이 모니터 안에 임팩트 있는 내용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필요로 하고요.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이 모니터 안에서 밀도 있는 수업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온라인으로 실력 있는 선생님 한 분이면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여러 명의 선생님은 필요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 온라인 대학으로 또 우리 국내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는 대학이 있는데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자, 이 미네르바 스쿨은요. IT CEO 회사가 만든 대학이고요. 왜 만들었냐? 아이비 리그 1년 학비가 1억이래요. 물론 기숙사 포함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싼 등록금이죠. 근데 이 미네르바 스쿨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럼 등록금을 3분의 1만 받을게. 그 대신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게 하고서 이 학교를 창립을 해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요. 캠퍼스가 없습니다. 모든 공부를 화상으로 공부를 해요. 그 대신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동안
한 학기씩 6개월에 한 학기씩 7개 도시에서 수업을 받게 해요. 자, 글로벌 환경에서요. 여러 나라 언어 익히죠. 문화도 익혀요. 비즈니스도 익히고요. 그런데 매일 수업은 저녁에 온라인 수업으로 해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요. 오프라인 수업보다 밀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웬만한 명문대보다 더 빡세게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이 온라인 교육 자체가요. 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올해 1년을 학교를 딱 한 번, 그것도 시험 보러 가고 나머지 다 온라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공부 어때까지 올해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교육 공부하는 것들이. 자, 근데 이 학교가요. 상대적으로 등록금도 싸요. 근데 공부는 더 많이 시키죠.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여기저기서 공부를 또 합니다. 당연히 어울리는 친구들도 다를 거예요. 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실시간으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 방식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과 연결이에요. 자, 미국 전자 애플이요. 백악관에 가서 회의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4년제 대학은 의미가 없다. 왜? 거기서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쓰느냐. 2018년도부터 애플이요. 사원을 이렇게 뽑을 때요. 절반 이상이 학위가 없다고 해요. 근데 거기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유명한 회사들이요. 다 학위가 없어요. 그냥 실력만 있으면 뽑아요. 이제는 실력으로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자격증 따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 시대는요. 여러 가지 흐름이 공부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택근무는요. 재택근무는요. 1980년 엘빈 토플러 저자 제3의 물결의 책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자쿠 이탈리아 철학자 21세기의 사전책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마드가 무슨 뜻이죠? 자, 노마드는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뜻은요. 이 책에서는 노트북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며 어느 공간이든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23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유럽은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IT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야 일이 된다라는 조직 문화와 상사가 아래 직원을 끼고 있으려는 이기 문화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무조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담당자의 발언권이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유해로 생산성이 너무 좋고 좋은 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바이러스,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신종플루 이런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이제는 바이러스랑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온라인상에 소통 연결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재택근무에 유능한 인재들을 발견하고 나갈 것이에요.
기업들에서.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 배우자가 하는 일이 온택트 문화에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다. 온택트에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코로나19로요. 비즈니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4차 산업의 명문화가 되어서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요번에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은 많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많은 대기업들도 공장을 잠시 멈추기도 했어요. 자, 기업 입장의 오너나 투자자들은 사실 안정적인 운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경으로 공장의 자동화 같은 명문화가 될 것이에요. 원래 세상이 바뀔 때는 항상 장애물이 생겼죠. 초기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형태는 이런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디지털 자동화가 돼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AI 로봇이 저희 일을 대체할 것입니다. 정통적인 고용 관계가 없어지고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요. 로봇 같은 경우는 AI 로봇 같은 경우는 군말 없이 24시간을 일을 하죠. 노동자의 파업이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사 운영이 멈출 일도 없을 겁니다. 노동자에게 주는 돈보다는 AI 로봇으로 쓰는 경비가 더 줄어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향들이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지긴 했지만 이미 기술이나 방향성은 있었어요. 자, 다만 이 코로나가 좀 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거, 평생 살면서 알았던 거, 더 이상 써먹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속상함과 절박감이 좀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수록 저희가 빨리 적응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렌드 속에서요. 언택트와 온택트 키워드와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많은 기업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또 우버, 에어비앤비.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톡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가 한번 보고 갈게요.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카카오톡 국내 이용자는 2017년 기준 4,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한국에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 이와 함께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플랫폼 하는 것에 비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플랫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차역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전적 의미의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든 장소입니다. 구획된 땅이란 뜻의 플랫과 형태라는 의미의 폼이 합성된 말로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죠. 사전적인 뜻을 이해했다면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은 기차나 지하철, 버스 등을 타려는 승객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교통편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승강장에는 잡지나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 설치돼 있거나 승강장 주변으로 이용객을 위한 크고 작은 상점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교통수단과 승객을 만나게 했던 공간인 승강장이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그리고 독자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로부터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와 그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려는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구글은 검색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고, 온라인상에서 지인들과 편리하게 소통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광고하거나 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탄생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여행 준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숙소를 찾기 쉽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숙소로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고요. 우버 역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들을 연결해줬죠. 구글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은 다양하지만 그들만의 독자적인 연결성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온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처럼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도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자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 플랫폼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원이 없어요. 자, 세계 최대의 회사 우버는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자,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매 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고요.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죠. 자, 기업의 생존은 뭐예요? 자원이 필수죠. 근데 이 회사들은요, 자원이 없어요. 그럼 뭘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 회사들은요, 회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공유와 연결,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한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어디에 가서요, 뭔가 사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평생 사기만 하죠. 파는 사람들은 평생 팔기만 해요. 근데 이 플랫폼은요, 입장 변화가 자유로운 거예요. 파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팔 수도 있어요. 플랫폼은요, 이 자유로운 입장이 변화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곳이 어디냐? 온라인하고요, 오프라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버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사가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제가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내가 호스트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가서 묵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 생활 경계가 이제 무뎌지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곳을 소비자인 내가 소비자들한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우리 눈앞에 너무 빨리 왔어요. 자, 이제는요, 언택트 시대에 이어서 온택트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사람이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해주는 인택트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3택트는요, 4차 산업의 트렌드이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업 시대에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일상이다. 그 일상에서요, 이 3택트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상을 열심히 배워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그 일상을
잘 배워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배우셔야죠.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 절반을 아직 못 사신 분들도 있고 이제 겨우 절반을 사신 분이 있어요. 나머지 3분의 2 절반이 남아있죠. 그 시간이면 충분히 우리가 배우셔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트렌드가 또 있어요. 자, 앞으로는요, 이 세 가지 트렌드를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산업 트렌드, 기술 트렌드, 소비 트렌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트렌드 중에서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장 잘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죠? 소비 트렌드죠. 자, 한국 사람이요, 이 소비 트렌드는 기똥차게 잘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일상에서 소비 트렌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좀 알고 지나갈게요.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혹시 이 책 다 읽으셨죠? 이 책은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법, 3년 안에 부자가 되는 법,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고요. 부자들의 생각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남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일이 있어요. 그 무슨 일, 뭐죠? 직장인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입을 창출합니다. 돈과 시간을 맞바꾸어서 얻는 수입이라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쪽에 포함됩니다. 은퇴 후에 가장 쓸쓸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일을 내가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영업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거 갖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내 거 갖고 싶어서 이 자영업을 해봤거든요. 여기에는 의사, 변호사 전문 직업도 포함이 돼요. 근데 요새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죠. 대부분 여기 왼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수입을 창출을 해요. 근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늘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왼쪽의 수입의 근본은요, 노동입니다.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어서 수입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지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능동 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 상실하죠. 그럼 수입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는요, 내 일을 남이 일하게끔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가. 사업가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재능을 중요시해요. 최대한 많은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을 줘요. 이들의 능력은요, 사람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일이에요.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 창의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본인의 노동과는 상관없는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죠. 투자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빌딩이라는 시스템으로 매월 임대 수입을 가지고 임대 수입이 들어오죠. 그 임대 수입으로 부를 축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이에도 수입이 발생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동 수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인세 수입이고 법적 상속도 가능합니다. 자, 누구에게는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근데요, 이게 24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진짜 부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48시간, 72시간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일도요, 혼자 일 안 해요. 어떤 일이든 혼자 힘으로 안 하고 다 같이 하죠. 어떤 수입을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오른쪽 분면의 수입을 갖고 싶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왼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안정적인 이 수입이 오른쪽 분면에 사업가나 투자자가 언제든지 날려 버릴 수 있는 직장 아닌가요? 전체 수입의 98%가 사업가 투자자가 가져간답니다. 이 수입의 공통점은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수입을 여기서 창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사업가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본이 없어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요, 권리 수입,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 수입보다는 빠르게 수입을 창출하지는 못해요. 근데 한번 수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주 매력적인 수입이죠. 이 책의 결론을 볼게요. 자, 이 책의 결론을 보면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난한 자는 일을 찾고 부자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그거를 일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소비 트렌드로 일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회사는요, 신뢰성이 있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제품은 다양한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다른 제품과 경제력은 있는지, 제품이 시장성은 있는지, 또 합법적으로 수입이 분배가 공정한지, 이것들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메이 회사 네트워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아메이 역사를 한번 보고 갈까요?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메이.
아메이는요, 1959년도 미시건주 에이다에 설립되었어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이고요. 친환경 생필품 제조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세제류 등 450여 가지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예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1991년도에 한국 사업으로 개시했고요. 1999년도에는 한국 인터넷 쇼핑몰 ABN이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요. 체험센터, 아메 비즈니스 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왼쪽 분면을 보시면 왼쪽에는요, 좌측에 보시면 창업자 니치와 제이고요. 우측에는 각 두 분의 아들로 2세 경영진입니다. 자, 스티븐 벤 앤데 글로벌 아메 회장님은요, 3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에서 이장직에 2번 수행 최초로 하셨고요. 아메의 창업자인 제이 벤 앤델과 스티븐 벤 앤델 부자가 미국 상공회의소의 이장직을 맡은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제품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넘버원 느트리라이트. 자, 느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요, 아메이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59년도에 아메이가 창립되었다면 뉴트리라이트는 1934년에 이미 창업을 했습니다. 자, 85년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회사입니다. 정말 뉴트리라이트는요,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역사와 대단한 기술력으로 똘똘 뭉친 회사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화면을 안 넘기고 얘기를 했네요. 앞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를 보고 옆에 있는 화면을 보고 얘기하면 화면 넘어가는 걸 알겠는데, 자, 뉴트리라이트 8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뉴트리라이트와 한국 아메 양대 산맥이죠.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는 유로 모니터 탑5 안에 선정되어 있고요. 클리니코, 시세이도, 샤넬, 랑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판매율뿐만 아니라요, 재구매율 90% 이상이 되었을 때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에 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만 몰랐을 뿐, 아티스트리도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이고요. 자, 다음은요, 홈리빙 제품이에요. 자연과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제품들로 친환경 제품, 퍼스널 케어, 헤어 케어, 그리고 홈케어 제품들도 있고요. 이렇게 세계 판매 1위인 에모스 스카이, 공기청정기죠. 그리고 세계 판매 1위인 이스프링 정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맛과 영양을 책임지고 주방의 품격을 올려줄 수 있는 킨이 있어요. 자, 저는요, 아메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역사가 오래됐는지도 몰랐고요. 이렇게 큰 기업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서부터 이렇게 큰 기업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들어갈게요. 자, 마케팅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은요, 저 같은 사람을 아메이 매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상생활에 아메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희 아메이는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우리가 욕실로 가죠. 욕실에 가서 치약, 칫솔, 비누, 휴지, 샴푸, 린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스킨과 에센스, 크림으로 얼굴에 발랐어요. 그 주방에 가서 김치나 김, 미역으로 맛있게 밥을 먹었고요. 그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또 건강식품도 먹고 정수기 물도 먹고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공기도 마셨어요. 자,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이거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먹어보고 발라보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생활 필수품을 우리는 하루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쓸까요?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쓰는 이 생필품을 혹시 평생 쓴다고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 단위래요. 이런 생활 필수품을 그동안 어디에서 썼냐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동안 이거를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구매하셨죠. 자, 이런 데서 저희가 구매해서 쓰셨어요. 소비하셨죠. 그럼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지출을 했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매출이 돼서 수입으로 가져갔어요. 내가 돈을 쓰면은요, 마트 사장님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매니아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브랜드 체인지에서 아메이 마트를 이용을 합니다. 아메이 마트를 이용을 하면요, 소비에서 지출은 똑같아요. 근데 소비에서 지출로 나갔던 거, 기존에 마트 사장님한테 매출로 잡아준 거를 저한테 매출을 잡아줘서 수입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만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알렸던 분들까지도 다 매출을 잡아서 수익으로 되돌려 주겠대요. 참 이상하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유통 과정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통 과정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300원에 생산을 하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상에 걸쳐서 소비자들한테 700원에 1,000원에 갑니다. 중간에 광고비, 유통비가 발생하죠.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그동안 광고비, 유통비를 지불하고 있었다고.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줘야지 내가 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700원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제가 썼었어요. 썼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 아세요? 광고비, 유통비가 돈이 돼요. 돈이 되는 곳에는 어디가 가만 안 있죠? 맞아요. 대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죠.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 있는 대기업들이 뭘 만들어요? 대형 마트를 만듭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백화점, 쇼핑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을 300원에 생산하면 소비자한테 700원에 줘요. 이런 단계가 줄어들면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생각을 해요. 1959년도에 내가 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 중간에 있는 단계를 없앨래. 그 대신 회원 소비자인 너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메이에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다이렉트로 제품을 구매하는 걸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판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직구 좋아하시죠? 과일이나 야채를 저희가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농장에 가서 구매하면 상품의 질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그러니까 아메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생산하는 회사라서 광고도 필요하고요, 유통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쓰는 소비자인 너희가 자랑 좀 해줘, 유통 좀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줄 돈을 너희한테 줄게. 자, 다단계는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면 중간에 판매원이 마진을 먹고 또 중간에 판매원이 또 마진을 먹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와요.
이런 단계 걸치는 걸 우리가 다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메이 회사는요, 공장에서 해온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셀링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발생되는 이익들을요, 소비자들한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대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조금 더 고급 원료를 사용해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요. 연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에 질 좋은 제품으로 생산을 만듭니다. 그럼 소비자인 우리한테 또 어떤 혜택을 주냐면 회원가 대비 좀 더 싼 소비자 가격 30%를 더 저렴하게 줘요. 그리고 택배도 배송도 해줍니다. 오늘 12시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 택배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봤던 제품도 90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습관을요 바꿔서 아메이 마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한테 그동안 대기업이나 유통회사가 가져간 유통비를요 소비자들한테 35%를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인 저는 뭐라 하면 되냐? 일단 브랜드를 한번 체인지 해보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해서 한번 써보고요. 써보고 괜찮으시면 저처럼 애용자가 되면 돼요. 애용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더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알리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메 회원인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품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이게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정보를 알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물건을 파는 거라고. 자,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열심히 써보고 그거 써본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를 열심히 해서 정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로지 경험과 정보를 연결해주는 공유 서비스를 합니다. 자, 제품 생산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 생산은요 최고의 디테일을 갖추고 있는 아메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제품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요. 배송 시스템 제공해주고요. 100% 고객 만족 환불 제도도 제공을 해줘요. 제가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면 내 손 안에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쇼핑몰을 제공을 해주고요. 저는 이 아메에서 제공해주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되는 일이에요. 자,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제품 열심히 써보고 써봤던 경험들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른 소비자들한테 제가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4자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자, 아메이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비즈니스 관계예요. 60년의 역사를 가진 아메이가요. 저랑은 동맹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메이는요. 저를 뭐라 그럴까? 사업가로 나를 사업가로 만들어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메이 회사는 저를 파트너로 맞아주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정보 전달만 하면 나한테 어떻게 되돌려 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수입 분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내가 이 몰랐던 사실을 정보를 주는 거를 우리는 정보를 주시는 분을 스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도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메이는요.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가 PB 점수 모기를 하는 일이에요. PB 점수를 모으면 매월 이걸 14일 날 현금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자, 제가요. 아메이 매장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어요. 그럼 그 음료수 캔 안에는요. PB 점수가 있습니다. 그 PB 점수를 열심히 모아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각 한 달에 20만 원씩 우리가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 20만 원씩 썼고요.
S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는 총 4명에 80만 원입니다. 이때 보너스 6%가 적용이 돼서 48,000원을 받아가요. 근데 이 48,000원을 S가 다 가져가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에는 나 A, B의 공동의 매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근데 나눠줄 때 아메인 보너스 주는 원칙이 있어요. 후자순이에요. 후자순이 가지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제가 가진 건데 S의 후자순은 뭐예요? 나 A, B죠. 그럼 나로 시작한 네트워크를 계산을 해보면 6% 보너스 계산하면 36,000원이에요. 36,000원을 뺀 나머지 12,000원이 S가 가져가는 보너스입니다. 자, 이 36,000원을 제가 다 가져가면 되나요? 여기도 A의 몫, B의 몫이 있죠. 자, 후자순 A, B의 3%씩 정액을 받아서 6,000원, 6,000원을 빼주면 나는 24,000원을 받아갑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요. S는 12,000원, 나는 24,000원이에요. 자, 수입이 역전이 됐습니다. 왜 역전이 됐을까요? S보다 S는 한 명한테 알렸지만 나는 2명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지급을 해줘요. 자, 근데 저희가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기까지 스폰서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스폰서가 분명히 뭔가 이득이 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S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S를 없애고 나로 시작한 그룹이에요. 나로 시작한 그룹도 똑같이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똑같이 6%예요. 그래서 36,000원이죠. 그럼 여기서도 A 그룹, B 그룹 보너스를 빼주면 똑같이 24,000원을 가져가요. 여기서도 또 나를 한번 없애볼까요? 나는 브랜드 체인지만 해서 20만 원씩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3% 보너스 주면 6,000원 받아갑니다. 자, 아메이 특징은요, 수입의 특징은요, 후자순부터 먼저 주고 보너스를 분배해요. 그리고 가입순, 선착순, 매출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에요. 자, S는 나의 그룹이 받아야 할 보너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한 1인 기업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제가 24,000원 받으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더 크게 수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입이 발생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나가서 아메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메이는 이제 한물 갔다. 우리 회사는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위선점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입 순서가 빨리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석이 되면요,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누구한테 가서 너도 이 사업을 한번 해봐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누구랑 언제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전통 비즈니스예요. 전통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말을 입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한테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너한테 유리한 일이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메이 사업은요, 이 수익 구조가요, 여러분이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고요.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조금 느려도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수입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제가 사업을 한 6개월에서 12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요, 이렇게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저처럼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거를 한번 해볼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A, B, C, D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작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나는 그냥 제품만 쓸게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너 하는 거 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요. 그룹을 형성해서 애용자가 되죠. 자, 이렇게 애용자가 되면요. A는 400만 그룹 매출이 일어나고요. B는 300만 그룹 PB가 되는 그룹 매출이 일어나고 C는 200만, D는 100만이라는 그룹 매출이 형성됩니다. 그날 나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도 나로 시작한 네트워크는요. 1000만 매출입니다. 1000만 매출은요. 1차 보너스 21%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2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210만 원도 내가 다 받아가면 안 되죠. 나눠줘야 되겠죠. 자, A그룹을 계산 한번 볼게요. 400만 PB는 15%에서 60만 원입니다. 자, B그룹 300만 PB에서 12%에서 36만 원. C그룹 200만 PB에서 9% 18만 원. D그룹 6%에서 6만 원입니다. 각각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자, A, B, C, D를 다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면 이달 나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90만 원을 받아가요.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44만 원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노란색 안에 보시면요. 나는 분명히 이달에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144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그 이유는요. A, B, C, D, E 네트워크는요. 제가 만들지 않았으면 없는 그룹이에요. 그동안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저한테 144만 원에 대한 노력치로 수입을 되돌려 줍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만들게요. 자, 이 수입이요. 근데 매월 중과하고 평생 상속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상속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상속 때문에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한테 뭔가 물려줄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매월 중과 평생 상속이 되는 원리가 평생 수입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 수입의 원리는 첫 번째예요. 재구매예요. 이게 생필품이잖아요. 내가 치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치약을 구매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유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매월 요새 너무 신상품 많이 쏟아지지 않나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엘로케어 출시도 뭐라고 돼 있죠? 엘로케어 클리어가 또 출시된다고 아까 떴었어요. 친구 청소기인데 이렇게 신제품이 하나가 들어오면요. 내 네트워크에 있는 소비자들은 여기서 이걸 구매해요. 그럼 매출이 증가합니다. 지금은 신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A, B, C, D, E 퍼펙트하게 저처럼 굉장히 퍼펙트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정보를 알리면 회원이 증가되죠. 회원이 증가되면서 매출이 증가됩니다. 자, 1, 2, 3번이 반복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저희만의 그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서 누구나 배울 수 있고요. 대부분 이런 소리, 저희가 정보를 안내하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신이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없어서 이거 시작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저희 그룹의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해내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번 발을 담궈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발을 담궈서요. 사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제품 한번 이용해보고 좋으면 진짜
더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가 돼서 더 좋으면 저처럼 사업하면 돼요. 해봐 가지고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 희망이나 기대감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업을 1,000만 매출이 아니라 이제는요. A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400만 PB였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도와줘서 A라는 친구가 1,000만 매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 매출이 되었고 또 B는 또 성장을 해서 400만 PB가 되고 C는 300만 PB, D는 200만 PB, E는 빵에서 100만 PB 정도를 네트워크를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키울 때 전체 매출이 2,000만 PB예요. 그러면 1차 보너스는 21%입니다. 420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돼요. 이것도 내가 다 가지면 안 되죠. A라는 친구한테 21%, 210만 원, 그리고 B, C, D, E 아까 계산해서 나왔죠. 이 금액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A, B, C, D, E 금액을 다 합치면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에 42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120만 원도 빼고 그래서 90만 원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1,000만 매출일 때도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0만 매출인데도 90만 원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1차 보너스는 최대가 21%예요. 내가 1,000만 매출 이상일 때도 21%, A가 1,000만 매출일 때도 1차 보너스는 21%, 똑같다 해서 저희는 독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 내가 1,000만 매출을 하는 그 이상을 하는 그룹을 갖게 되면요. 2차 보너스 60만 원을 줍니다. 자, 1,000만 매출에 대해서 6%를 주면 얼마예요? 총 받아가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240만 원이에요.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가 윈윈돼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 한 아이 학원을 좀 보낼 수 있는 한 4,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물론 이제 더 많은 큰 수입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도요. 처음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노동 수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노동 수입이 인세 수입, 연금 수입으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 중에요. 사람이 욕심이요. 처음에는 한 4,50만 벌었으면 하는데요. 딱 4,50을 받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4,50만 원은 적지 한 100만 원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저희가요. 돈이 들어올 때는 이게 인세 수입을 변환하기 전까지는 다져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뭔가 내가 집중해서 다져 놓으면 그 수입이 인세 수입이 되고 나중에 수입이 2배, 3배가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요. 아메이 수입은 아메이 수입대로 눈을 살짝 돌려서 부업으로요. 부업으로 뭐예요? 알바하죠. 알바하면서 또 수입을 창출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해서 다져야 될 시간에 다른 거를 해요. 다른 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거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이 노동 수입이 인세 수입이 될 수 있게 집중하고 다져야 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은요. 이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서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푼돈으로 가져다 주는 이 부업에 활용하기보다는
이 네트워크 수입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좀 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다지는 시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인정과 보상입니다. 가장 궁금하죠? 자, 1년에 1,000만 매출을 12개월 중에 한 번 할 수 있죠. 저희는 이거를 실버 풀어두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150에서 250만 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1년에 3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월 평균 150에서 250을 받아갑니다. 골드 풀어두셔라고 해서. 자, 1년에 당연히 6번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본사로부터 정식 사업가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플래티늄 세미나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잠깐만요. 화면 좀 내려. 자, 잠깐만요. 제가 화면에 뭐가 떠서 이 화면이 가려졌거든요. 잠깐만요. 자, 다음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요. 1년 내내 큐가 12번 나는 거예요. 이때는 월 수입보다는 약간 연 수입이 됩니다. 연 4천에서 5천 정도를 벌어갈 수 있고요. 자, 이 사업은 누군가를 잠깐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왜 화면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요. 갑자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 네. 자, 이 사업은 누군가를 성공을 시켜야지 되는 일이죠. 자, 플래티늄을 각 그룹에 2레그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파이어는 이때부터는요 6천에서 8천 정도 돼요, 수입이. 그리고 세 그룹을 자꾸 제가 뭘 만졌나요? 또 안 넘어가네. 선생님 또 안 넘어. 제가 화면으로. 화면을 가렸어. 흐름이 끊겨서. 자,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저희는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연봉 1억 8천에서 1억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얼마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S는요 플래티늄인데 그 밑에 파트너는 에메랄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파트너가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역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래티늄을 몇 점 만들었냐에 따라서 제 수입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파트너들을 많이 도와줘서 6그룹을 도와줘 플래티늄을 만들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때는 평균 수입이 1억 5천에서 2억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핀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더 많이 하고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해서 멈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아메이는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품 5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품 5가지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판매 방식이 가가호 집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집을 방문해서 제품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1991년도 아메이도 이런 판매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택배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집중마다 방문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띄고 있었어요. 근데 1990년도에 인터넷 쇼핑몰 에이베이이 들어오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이 되죠. 전체 전국에 16개의 오픈 매장과 브랜드 체험,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이고요. 91년도에는 제품 5가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00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아메이에서 미국 아메이에 유통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아메이는요, 미국 아메이는요, 250만 가지가 넘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제 카탈로그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공기청정기, 정수기까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행 서비스, 법률 서비스, 자동차 서비스, 이런 서비스까지 나중에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안에 나 혼자서만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쇼핑몰 안에 1,000명, 2,000명, 10,0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전입니다. 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아메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풍요로워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아까 시작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많은 비전을 보고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메이 마케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